안녕하세요. 휴먼 레벨 컨트롤 스루 레이퍼스 러닝에 대해 발표할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김봉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2015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아주 오래된 논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은 최근 강화학습의 발전이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기 때문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고 앱스트랙트부터 시작해서 백그라운드 그리고 제안한 알고리즘이 딥큐 네트워크에 대해 발표를 하고 또한 마지막에는 간단한 코드 리뷰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앱스트랙트입니다. 이 논문에서 발표한 딥큐 네트워크는 이 당시에 2015년이면 딥러닝이 막 아주 발전할 시기는 아니라서 그때 딥러닝을 사용해서 광학습과 결합해서 아타리라고 하는 우리 게임방에서 보는 그런 고전 게임들을 풀었는데 이 당시 인간의 수준에 또는 그 이상으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아주 큰 기여를 한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백그라운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 과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수학 백그라운드는 벨만 이퀘이션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먼저 앞에 보이시는 QSA라는 것은 액션 밸류 펑션으로 불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여기 현재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할 때 받게 되는 리워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했을 때 지금 받을 리워드, 현재 받을 리워드와 그 뒤에 행동을 모두 포함해서 받을 리워드의 총합의 익스펙테이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의 액션 밸류 펑션을 잘 알 수 있다면 이 QSA, 에스티메이트한 QSA를 통해서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뒤의 시점까지 모두 최적화한 행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QSA는 다음과 같이 분해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받은 리워드와 넥스트 스텝에서 받은 또한 그 액션 밸류 펑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시브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액션 밸류 펑션을 주로 에스티메이트 하는데요. 그래서 강학습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는 이러한 밸류 펑션을 잘 어프록시메이트 하는 겁니다. Q-러닝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인데 가장 강력하고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의 하나입니다. 이 Q-러닝 알고리즘은 위에 보이시는 벨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옵티멀 엑시 펑션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업데이트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지금 에스티메이트하는 QSA와 거기서 발생할 리워드, 그다음에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에스티메이트 하고 있는 Q 중에 제일 높은 것, 맥스 Q를 가지고 새로운 Q 펑션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런데 이 Q 러닝은 한 3, 40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아주 고전적인 알고리즘인데요. 이것을 딥러닝으로 어프록시메이트 처음에 하고자 했을 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강화학습이 일반적인 슈퍼바이즈나 이런 딥러닝 이론과 다르게 우리 모든 액션은 어, 환경과 인터랙션으로부터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내 액션이 다음 데이터의 샘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일반적인 딥러닝의 데이터 과정은 IIT인데 레인포스먼트 러닝에서는 그렇지 않고 내가 현재 한 액션 때문에 다음 스텝의 데이터들까지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은 업데이트에 큰 인스테빌리티를 가져옵니다. 또한
다시 보게 되면 우리가 어, 에스티메이트하는 업데이트 식을 잘 살펴보면 이게 딥러닝에서 생각하는 타겟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타겟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어프록시메이터로부터 계산되는 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는 타겟이 내 어프록시메이션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것을 타겟 밸류가 계속 바뀐다고 말하는데요. 아무리 업데이트를 하려고 해도 내 업데이트가 바뀌어버리게 되면 그 타겟 또한 계속해서 또 바뀌기 때문에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해왔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하자면 강화학습에서는 샘플들의 연관성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로 단순히 어프로시메이트 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어, 이것은 데이터가 변화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시간마다 계속 바뀌게 되고 그 전 시간에 의존하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또 업데이트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주 어, 어프록시메이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으로부터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딥뉴럴 네트워크로 단순 근사를 하게 되면 로컬 미니마에 빠지거나 발산하게 되는 이런 훈련 중에 어려움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자들은 딥큐 네트워크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주로 풀고자 했습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 휴먼 레벨 컨트롤이 들어가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 아까 이 논문에서 푼 문제는 강학습에서 벤치마크라고 하는 아타리 게임에서 푼 문제인데 아타리 게임은 게임방에 가면 동전 놓고 하는 옛날 고전 게임 을 아타리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저자가 풀고자 한 문제는 그 게임 화면을 그 이미지 픽셀로 인풋으로 받아서 이것을 잘 푸는 강학습 에이전트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은 CNN이 뭐 변화되고 아주 쉬운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당시엔 그렇지 않았는데 이 입력으로 받아서 그 CNN 네트워크를 거쳐서 어떤 액션의 Q 밸류 여기서 보면 액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액션에 대한 Q 밸류를 정확히 에스티메이트해서 화면과 대응되는 Q 밸류 중에 제일 높은 걸 찾아서 액션을 하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을 풀고자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라는 것을 제안을 했고 또한 타겟 네트워크라는 것도 제안했습니다. 먼저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는 이름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옛날 내가 했던 샘플들 여기서 보이는 광학습에서 샘플들이라고 하면 현재 스테이트에서 액션을 하고 리워드를 받고 다음 스텝의 스테이트를 한 샘플이라고 합니다. 이 샘플들을 다 모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을 할 때 내가 옛날에 했던 샘플들을 다시 꺼내서 이것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딥러닝에서 그냥 배치 연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어, 했냐고 하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게 데이터 간의 코릴레이션이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리플레이 버퍼 합니다. 리플레이 버퍼에 넣고 이것을 랜덤 샘플링해서 어, 트레인하게 된다면 이 코릴레이션이 깨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익스피리언스 리플레이의 모티베이션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어, 세 가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플레이 하기 때문에 어, 이전에 내가 했던 샘플들을 가지고 새로운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이피션시가 인크리스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랜덤 샘플을 통해서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깨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1번, 2번으로부터 더 스테이블한 러닝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타겟 네트워크인데요.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타겟 밸류는 강학습에서 타겟 밸류는 어, 정적인 게 아니라 내가 어프로시메이트 서로 갖고 있는 것으로부터 계산되어서 나온 밸류와 실제 값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값을 업데이트할 때마다 어프로시메이터 또한 바뀌기 때문에 타겟 또한 바뀌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자 이것을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타겟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어, 본질적으로 같은 네트워크인데 카피를 통해서 일정 시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0 타임 스텝마다 타겟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한다고 하면 예전에 내가 10 타임 스텝 전에 갖고 있던 파라미터를 가지고 어, 타겟 밸류를 근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겟 밸류와 액션 밸류 간에는 일정 수준의 타임 스텝이 존재하고 이것으로부터 타겟 밸류가 고정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게 되면 타겟 밸류를 계산하는데 원래는 세타였습니다. 세타. 근데 세타 다시라고 하겠습니다. 세타 다시로부터 타겟 밸류를 생성을 합니다. 세타 다시는 타겟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본질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타겟 네트워크로부터 타겟을 계산을 하고 이것을 내가 갖고 있는 메인 네트워크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아까 절대 가져다 줄 수 없는, 가까워 줄 수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자는 그 당시에 한 8년 전에 휴먼 레벨을 넘는 그런 퍼포먼스를 어, 보인 것을 제안을 했고 네이처에 실리게 됐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은 아타리 게임에서의 성적을 보여주는데 아타리 게임에서 거의 한 50개 정도, 49개 정도의 게임이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중에서 거의 여기 위에 부분은 휴먼 레벨보다 높은 성적을 거둔 거고 밑에는 그보다 조금 낮은 성적을 거둔 걸로 정렬을 한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8년 전에도 이미 강학습을 통해서 휴먼 레벨을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 논문으로부터 알파고라든지 지금 뭐 GPT라든지 그런 연구들이 이 논문으로부터 시작된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저자가 제안한 DQ 네트워크를 통해서 휴먼 레벨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이 프레이 버퍼를 도입해서 샘플 간의 코릴레이션을 깨므로써 에피션트한 트레이닝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CNN을 그 당시에 사용함으로써 그냥 로우 이미지를 가지고도 충분히 좋은 액션을 프록시메이트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이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러닝의 스테이빌리티를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어,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짧은 코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번에 코드 리뷰를 하게 될 환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환경인데 하트폴이라고 불리는 환경입니다. 하트폰을 이름에서 보여주다시피 어떤 폴대가 있는데 강학습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행동은 이 폴대를 왼쪽으로 옮기냐 오른쪽으로 옮기냐입니다. 여기서 해결해야 될 것은 이 막대를 쓰러뜨리지 않고 오랜 시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되어 있고요. 뭐 카트의 포지션이라던가 속도, 뭐 각 속도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액션은 0은 왼쪽으로 카트를 미는 거고 1은 오른쪽으로 미는 그런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리워드는 이 카트를 오래 세울 때마다 타임스텝마다 플러스 1을 받게 되고 과학습의 목표는 최대한 유지를 해서 최대한 유지를 해서 높은 리워드를 받는 게 목표입니다. 어, 카트포로 환경은 과학습에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인 짐을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는데요. observation 스페이스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지션이라던가 각속도 이런 게 숫자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액션 스페이스에 대해서 샘플을 하게 되면 랜덤으로 아무 액션이나 갖게 되는데 액션 스페이스 중에서 0은 왼쪽으로 미는 행동이고 1은 라이트로 미는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QSA를 근사 어프록시메이터를 딥러닝을 통해서 할 건데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하나는 스테이트를 어, 받아서 에스티메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스페이스 공간이 4였기 때문에 4를 크기로 가지고요. 2는 액션 스페이스. 아까 두 개의 액션이 있기 때문에 아웃풋은 두 개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페리언스 리플레이를 구현하는 건데요. 크게 뭐 다를 거 없고 딥러닝에서 그냥 그 배치 연산을 할 때 쓰는 버퍼와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큐로 통해 구현을 했는데요. 일정 사이즈가 넘어가면 다 가지고 있지 않고 앞에 것만 버리게 구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타겟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여기 브레인이 큐 네트워크로 지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 타겟 브레인이 또 있는데 이것은 두 개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보다는 주로 하드 카피를 통해서 큐 네트워크만 훈련시키고 일정 스텝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카피하는 방식으로 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스테이트 딕트 파라미터를 카피해서 그냥 타겟 브레인으로 쓰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을 보게 되면 이건 트레이닝 루프입니다. 샘플을 랜덤으로 가져온 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타겟을 계산을 하고 이 타겟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계산한 거기 때문에 이 타겟 네트워크를 통해 타겟을 계산하고 어, QA는 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계산을 됩니다. 그래서 이 로스는 원래 MSE 로스 아무거나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저는 로스 에런 로스를 통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마다 타겟 브레인을 원래 메인 브레인의 파라미터를 카피해서 가져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메인 루프를 짜서 어, 구현한 건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되면 퍼포먼스가 리워드 총 해당 스텝에서 리워드를 받은 평균을 보여주는 거고 보시게 되면 지금은 한쪽으로 밀리는 폴리시를 학습했는데 학습이 될수록 이 잘 학습을 해서 가운데로 세우는 폴리시를 학습을 할 겁니다. 발표는 이 정도로 할 거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